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번 그 특강 자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에서 한번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뭐 다른 거는 크게 안 봐도 될 정도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은 꼭 시험 문제 감으로 하나 정도. 거기 내용처럼 뭐 재정 목적이 옳은 거 해서 박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억이나 지긋해서 이제 옳은 거 틀린 거. 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크게 3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잘 되라고 도와주겠다. 꼭 저거 중개를 빼버리고 부동산업 이런 식으로 많이 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3개. 꼭 요 재정 목적을 꼭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헷갈리는 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인가 아니면 또 개업공인주사의 업무인가, 여기도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자, 시험 문제 다른 문제집 보게 되면 여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을까요? 자, 보통 신경 안 쓰면 개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가 맞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에서 공인중개사, 개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뭔지, 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다시 보시게 되면 개업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좀 넓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업무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뭐 요건 안 속이겠죠. 전문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재고인가 육성인가, 그죠? 요게 재고입니다. 재고. 전문성을 좀 올려보겠다라고 했지, 뭐 전문성 육성, 요거는 말이 안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고 여기는 바로 재고고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길 가장 많이 속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되겠죠. 부동산업 너무 넓습니다. 매매, 막 건설, 토목, 임대, 분양 난리가 나버립니다. 부동산업 말고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요건 정말 많이 돼봤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자, 그래야지 부동산업 그러면 X. 그리고 더 주의하실 게 이제 지도 육성인가, 지도 육성이라고 했었다가 뭐를 빼버렸습니다. 지도, 그럼 더 이상한 소리고요. 뭐 한다? 육성. 그죠? 도와주려면 육성만. 지도는 끌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도 빼고 뭐만요? 육성만. 여긴 정말 많이 속여봅니다. 부동산업의 지도 육성. 그러면 아주 엉뚱한 소리. 지도 없어. 지도는 아예 없습니다. 뭐만? 육성만. 지금 세 번째 보이는 그 육성만 맞습니다. 재고, 여기다가 재고 그러지 말고 계입니다. 이바지, 그건 아니요. 이바지는 가장 마지막에 뭐 어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바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육성만. 그게 꼭 보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도 쉽게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뒤통수 칠러가지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국민경제인가 아니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인가. 그러니까 2005년 전까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아직도 보존 설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말고 뭐라고요? 국민경제,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이바지나 뭐 기어나 같은 소리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요 3개가 딱 보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가, 그걸 속여볼 거고요. 부동산업,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분명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틀린 문장을 가서 길목을 꼭 찾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국민경제의 이바지, 그래야지 다른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또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범위로 무슨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문제 요거 딱 2개만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또 뭐가 빠졌는데 안 보인가? 이렇게 문장 정리하고도 또 문장을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업 뭐가 빠져서 이상하고 벌써 건전하게 지도가 있었나? 지도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어디 틀린 곳에 아예 어디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나 먼저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가 빠졌습니다. 꼭 그런 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하게 그 옆에 지도 육성한다고요? 지도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냥 육성만.
부동산 중개업을 잘 되라고 팍팍 밀어주겠다. 기분 좋게 업되게 육성이었습니다. 지도는 끌고 간다입니다. 우리가 뭔 소여 끌고 가기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 육성만 그래서 중개 빠졌고 육성만 그래서 첫 번째 엉뚱한 소리하고 내기입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가면 요거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뭐 중개업에서 무슨 거래 질서 아닌데 거래 질서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했다. 요것도 있었다가 빼버렸습니다. 지금 요거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요거 두 개 다 X라고 전혀 엉뚱한 소리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거래 질서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건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가봐봐 라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재정 목적 안내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는 무조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가 아예 다 똑같습니다. 맨날 용어 해놓고 옳은 거 찾아봐, 틀린 거 찾아봐 라고 꼭 그거 내고 있습니다.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용어 6개. 자, 6개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중개인데 거기다 중개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알선하는 거 해놓고 중개업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어 보시니까 이제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죠. 물건 꼭 가지고 와야 중개를 하고 토지나 건물 게임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당사자가 찾아올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속입니다. 그리고 요건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봤으니까 꼭 잊어먹을 만하면 처음 문제를 또다시 냅니다. 안 낼 줄 알았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기한 임대차의 어쨌든 문장이 좀 짧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뭘 빼먹으니까 입니다. 근데 매매기한 임대차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중개 안 할 거니 그럴 겁니다. 우리 더 많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좀 빠져버렸죠. 허전합니다. 매매기한 임대차의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X 뭐라고요? 그 뒤에 매매기한 임대차 뭐가 꼭 들어가라고요? 그 밖에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너무 많아요. 못 쓰겠어요. 그거 다 써놓으면 법이 이상해지고 막 복잡해집니다. 한 서너 줄 가겠네? 그러지 말어. 한꺼번에 그 밖에 골려다가 모든 물건을 여기다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 요건 채권이니까 3개는 쓸만해서 써놨고입니다. 그럼 민법에도 매매교환 임대차라고 편이 따로따로 이렇게 쓸 겁니다. 3개는 쓸만하니까 쓰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너무 많네. 그러니까 그 밖에 고리에다가 다 모두 묶어놨습니다. 앞에가 맞았다, 뒤에가 맞았다, 뒤에가. 그러니까 여기 비교가 금방 돼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그게 또 안 보여 갑자기. 그러면 그 밖에 권리가 안 보여갖고 요거 맞았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뒤에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중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겸업 6개가 알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권리금도 그거는 중개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뭐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어. 뭐 그냥 상담, 관리된, 전향됨 그런 거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0.9 같은 것도 없다. 라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나올 거예요.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 3요소. 3요소도 이미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에서 3요소 찾아봐. 중개 대상물, 중개 의뢰인, 알선해주는 개업. 이렇게 셋이 바로 중개 대상물. 등록관청 X, 중개보수 X, 중개사무소도 X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맨날 봤어. 라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아마 올해는 중개업이 한 문제가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부터는 이제 교도소가 여기는 문제가 되니까 아무나 못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중개업. 한 글자가 늘어났네. 그럼 하나가 더 늘어났네. 4요소. 자, 먼저 중개업은 꼭 누가 찾아와야 중개업을 하지. 안 찾아오면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죠? 의뢰. 청약이 먼저 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라고 물건을 사러 오든지 물건을 내놓든지 하는 첫 번째 의리가 있을 거랍니다. 청약. 그럼 알았어. 입니다. 그냥 뭐 장부에다가 쓰는 것도 승낙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더라고요?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업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관계 있다 없다? 있다. 받으라고 게임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구만 했다. 이것도 중개업이게 금쟁이게 이거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구만 했다?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중개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를 받으라고 저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볼까요? 중개를 하는 거 뭐가 빠졌는데 업에서 업이 빠지면 대건 약옥입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중개를 업으로 그 업을 또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뒤에 있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정확하게 네 개입니다. 의뢰 그리고 보수 세 번째는 중개 그걸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입니다. 그죠? 여기는 밥 먹듯이 했을 때가 중개업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자꾸 우연한 기회에 그리고 단 한 번의 전세기야 단 한 번의 토지 매매기야 그것도 중개업이냐고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다. 대신에 간판을 걸었다는 겁니다. 계속해 볼 목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렸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라고 무조건 횟수로만 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까지 본다 라고 시험 문제 또 언급할 겁니다. 중개업의 내용은 꼭 기억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업.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볼 시간 이제 10월 27일이 공인중개사 되는 날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이 법으로 그러니까 자꾸 외국법으로 자격증 취득하면 거기도 공인중개사냐 요즘도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국내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 맞을까요? 취득하여 등록을 했다. 그럼 사무소 장롱 속에 있냐 사무소 벽에 있냐 등록한 자 아니면 또 수행하고 보조하는 사람 장롱 면허가 운전하나입니다. 막 핸들 잡고 막 휘젓고 다니나게입니다. 수행을 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 뭐가 맞을까요? 첫 번째 그죠 앞쪽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하는 사람 취득한 사람 그러면 그것만 너무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옆에 볼까요? 뭐 등록을 했다 수행한다 보조한다 맞았다 틀렸다 공인중개사는 그런 거 안 해결입니다. 등록도 안 하는 사람 수행도 보조도 안 하는 사람 시험장만 갔다 와서 자격증을 안 써먹는 사람 장로서 오이다가요 아주 고이고 외셔놔갖고 못 찾아가고 애만 들리고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아니다 그입니다. 아주 합격하고 나면 한 11월 말에 이제 발표할 건데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바로 줄 겁니다. 교육을 안 받아도 줘 그리고 공짜로 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개업 뭘로 갖고 개업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격증 얘기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자 올해는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부치 그랬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부칙을 어쩌자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한 법인도 개업이라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농협의 대표자 자격증 없습니다. 그죠? 옆에 이제 등록한 자 아니면 중개사무소 자격증 빼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 뭐가 맞을까요?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뒤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꼭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격증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옆에 있네요. 부칙이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부칙은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개업이라고 합니다. 한 20% 된다고 했습니다. 간판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못 쓰는 바로 개업. 이 사람 때문에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문장이 좀 짧습니다.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휴업을 하건 업무정지를 받았건 그래도 개업은 맞다는 겁니다. 사무소 무조건 등록을 하면 또 심하면 거짓으로 등록했을 때도 일단 등록이니까 개업이라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 사무소의 등록계입니다. 사무소 내야지 나 사무소 개업했다. 요 소리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하고 완전 달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일까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꼭 단골 문제로 나와요. 자, 요즘 아주 소속에다가 저기 가로 사원을 임원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또 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속 볼까요? 그 개업 밑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사장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소속. 정말 저 소속을 잘 두면 우리 개업이 다른 일을 아주 전념해도 거의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잘 썼니? 점검만 좀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그때만 꼭 나타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인데
자, 옆에 보시면 이제 가로입니다. 여기가 정말 출제 아주 1순위입니다. 임원. 그리고 사원을, 법인에 임원이 있고 사원이 있는데 여기 사원은 종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고용인. 지금 소속하고 우리 중개보조는 고용인이고요. 여기 사원은 회사를 만든 사람,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뭐다? 포함이 맞아요? 제외가 맞아요? 포함이 맞습니다. 아마 또 어디서 나올 거입니다. 포함을 우리 시험 문제가 제외한다. 왜 틀렸냐? 라고 이미 여러분도 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바꿔서 그러면 임원도 사원도 공인중개사 소속 공사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포함한다는 소리가 이다 그래야지 또 아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운용해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래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수행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뭐도 한다? 수행한다. 확인설명서 거리게 와서 확인설명 다 합니다. 사장님 정말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행을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운전하고 가서 안내를 하거나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임장 등록해. 그리고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없어도 이름 쓰고 도장 꽝해. 라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뭐 한자? 아닌자. 또 인자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소속도 중개보조도 다 자격증 있냐고 합니다.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뭐 한다? 수행할까요? 보조할까요? 둘 다 할까요? 그죠? 보조만 수행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수갑 채워놨고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확인설명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막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하면 3학년 3반에 입학시켜준다는 겁니다. 거기 옆에 나오네요.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설명도 X에 넣으시고 확인설명서도 안 되고 지금 아주 그냥 입 열어도 안 되고 그죠? 서식 써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가 그거 단속 못했다고 1학년 1반에 우리 개업은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대로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6개가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먼저 1번 중개인지 여부입니다. 이거 안내다가 이제 작년대는 드디어 옳은 문장으로 저렇게만 계속 냈었다는 겁니다. 옳은 문장 나왔다. 그럼 이제 올해는 또 이제 틀린 문장 또 나오겠다. 뭐 종합한다. 이런 소리도 내볼 만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사로. 그럼 우리 개업한테 너 중개 맞냐 안 맞냐 물어보겠네.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근데 주관적인 의사로요? 아니죠가 입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책을 떠들어 볼 필요는 없고 객관적인 사정으로 그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냥 판사님이 알아서 중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제3자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 개업 보고 중개인이 아니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아닌데도 보수 받으려고 중개이다. 책임져야 되는데 중개 아니다. 이러면 말이 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한다 안 한다. 우리 법도 절대로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게 바로 중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정 우론만. 그래서 첫 번째 X.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란 시험장 갔다 오신 분 10월 27일 공인중개사 되는 날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하여 삼천포 가고 있네.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를 한대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를 합니까? X. 시험장만 갔다 와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자격증 취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번 X. 영업한다. 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수행했다, 보조했다, 옹탄 수리하고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는 잘 나왔죠. 의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을 또 하고요.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을 하고가 맞습니까? X. 등록에서는 중개업에서 나옵니다. 등록하고 말고 등록은 묻지도 않습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또 거기에 뭐도 빼버렸네. 업을 빼버렸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업을 행하는 거 라고 해야 됩니다. 등록은 없는 문장이고 보수를 바꾸라고 해야 되고요. 업은 또 빼버리고 이래갖고는 말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좋아할까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했던 중개입니다. 컨설팅은 중개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부수했던 중개는 그러니까 상담을 앞에다가 내세우고 뒤에 결국에는 중개 매매계약서를 막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개하는 행위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볼까요? 중개가 아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중개이다라고 했을까요? 그죠? 중개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컨설팅에 부수했던 중개 행위에도 중개업 이단이다. 보기 나름인데 이다. 금전 소비대사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도 중개인이 아니 거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금전은 중개상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도 중개이다 그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꼭 문장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 중개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자, 4번도 X고요. 결론이 이상하네. 그 다음에 5번에 초과보수를 그냥 요구만 했고요. 약속만 했습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중개업입니까? 자, 초과해서 보수를 요구만 했고 약속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이거 맞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기 보수를 받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간간히 나왔던 질문입니다. 요구만 했다. 약속만 했다. 안 받았잖아요. 받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중개업에서 보수를 받고 보수를 안 받았으면 중개업도 아니고 금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겁니다. 부도처리 그런 건 받았으니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5번 오히려 맞았고요.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 5번 맞고 그 다음에 6번째 볼까요? 중개보조는 개업공사에 앞에 뭐 지금 빠져서 허전하다고요. 개업공사한테 소속하여 현장 안내 잘 나가는데 현장 안내나 확인설명서 수갑 채워놨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등 그게 업무를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엉뚱한 소리 해놨습니다. 확인설명서 결정적으로 틀렸지만 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꼭 시험장 가보면 두 줄은 최소한 넘어갑니다. 아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한테 소속되어 그리고 현장 안내 옆에 일반 수무지 확인설명서나 거리계약서 작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주위에 거리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수행, 업무를 보조만 해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겠다 그러면 한 문제 쉽게 맞출 수 있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대상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별표 3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중개대상물은 법이나 그리고 시행령에서만 자, 법에서는 토지 건물 2개를 정해놨고요. 그건 거의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 근데 시행령에서는 잘 중개 안 하는 거 3번, 4번, 5번 돼 있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행령에서 우리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토지 건물은 2개는 법.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중개 거의 안 하는 한 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서면서 4번째. 요거는 시행령에 묶어놨습니다. 근데 시행기충에는 중개상물은 없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볼까요? 토지 일부도 한번 잘 채워보실까요? 토지 일부도 중개대상에 해당한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해당한다. 먼저 한다. 매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거 예외에 된다. 지상권, 지역권, 바로 임차권 이런 걸 얼마든지 일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부면 그려와.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도면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그래야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도 떼갖고 거기다 그리면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가요. 근데 매매나 저당권 이제 둘을 언급했습니다. 매매나 저당권 설정을 일부는 된다 안 된다. 또 무조건 된다니까 얘도 되고. 그럼 등기 신청 해봐라. 일부가 되는 지경입니다. 매매나 저당권 설정은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뒤에 있는 불가능이 맞습니다. 불가능. 먼저 매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이런 건 정말 일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된다. 거기에 맞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생각해봐라 이런 소리니까요. 근데 매매, 저당권이라고 2개를 딱 언급하면 걔 2개는 안 돼 라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이 정도면 되고요. 대토권 아래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고 광물, 무주의 토지 이런 것들은 꼭 언급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물 보실까요? 자, 건물에 장내 건축된 건물. 자, 먼저 첫 번째 입주권은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된 것도 아니고 동원수 받은 것도 없고 이런 입주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해 분명히 100% 나옵니다. 입주권 X. 근데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동호수 정해져 있습니다. 나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 한 2, 3년 지으니까 그 후에는 따끈따끈한 집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청 부럽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새 집사 갖고 들어가니까 분양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건물로서 분양권을 중개도 된다는 겁니다. 누가 분양권 갑이 하나 갖고 있대? 을한테
중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보수는 매매 보수 그대로 받아 큰일 납니다. 근데 분양권이라고 막 0.9를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금액대로 뭐 2억이면 0.4 그리고 한 6억 넘어가야 이제 0.5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 요걸 좀 할까요? 분양 목적물이 구체화 됐대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그냥 입주권이라고 이거 중개 안 돼. 아니면 중개 될까 안 될까요? 분양 목적물이 구체화 됐대요. 분양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요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요거 O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분양 가능한 상태 이렇게 언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건물 있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저기 분양권보다 더 확실합니다. 건물 내 눈앞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구체화 됐대요.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거는 되고 입주권만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 증축했던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14회 등에서 나왔다입니다. 지금 3층인데 4층 5층 당연히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허가 받을 거요.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개할 거요. 이런 조건으로 얼마든지 중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그다음 네 번째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지붕과 벽 그랬을 건데 지붕이 있어 없어? 그죠? 천막으로 둘러서 쌓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생각 안 나면 오늘 그냥 세차하러 가야 됩니다. 비가 와도 세차하러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천막으로 둘러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지붕과 뭐 옆에 벽 그리고 기둥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중개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개 주거라고 해봐야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수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거 소송 간 사람 아주 더럽게 치사한 사람 보수 안 주려고 소송까지 가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중개상 아니요 라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목부터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먼저 수목에서 출발해서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는 맞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먼저 등록을 하고 등기부터 먼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면은 요게 이제 임목이 되면서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지면서 틀린 게 아니라 표제부는 임목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저당권도 나타나고 그리고 대출 안 받으면 울구는 없습니다. 괜히 또 갑군 있는데 왜 또 등기상 증명서 울구가 없대요? 대출이 없으니까 지상권이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울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나중에 중개할 때 더 편안하건 얘기입니다. 대출도 없으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주의를 보실까요? 임목의 등기 번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 등기상 증명서 어디서도 확인은 된다는 겁니다. 왜? 표시해 놨으니까 등기 번호를 토지 등기상 증명서다 표시 그러면 표시가 표제부에 있대요. 해당 구에 있대요. 표시는 표제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요거 덮어놓으면 이제 속했다. 여기 가서 이제 헷갈려갖고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 표시니까 표제부에 있습니다. 거기 표제부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아주 다 쓰러져라 그러면 이런 거 내놓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뭘까요? 두 개는 원리가 똑같은데요. 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거기다 아직 숫자는 심하게 안 바꿔봤습니다. 6월로 바꾸려나 12월로 바꾸려나 얼마? 10월. 10월입니다. 10월. 이제 틀린 숫자 아니고 10월. 내에 어느 이제 문제지. 여기다 10월에 소유권 보존 등기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리고 10개월 맞춰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공장재단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 근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만 저당권이지 울구에 가는 저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표제부. 거기는 표제부에다가 이건 안 물어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는데 표제부 등기지 울구 등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뭐 대출을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해라. 표시하는 등기 또 그러니까 표제부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 주의처럼 한 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니까 분리해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어떤 경우도 공장된다는 토지만 건물만 그리고 기계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때면 사고 치는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OX는 꼭 박스에 이제 OX 해보실까요? 여러 박스처럼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 아닌 구 찾아봐.
그리고 저 이제 권리금 8번 같은 문장은 작년도 2개씩이나 문장이 기니까 디귿 리을 2개를 떼갖고 다 내놨습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해.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위에도 봤는데 토지 일부의 매매. 토지 일부의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매매 안 되죠. 일부니까. 첫 번째 1번에 X. 근데 토지 일부에 그냥 중개래요. 중개. 중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의 매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부의 중개 그러면 돼. 근데 두 번째 하천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아주 우리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리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포락지입니다. 걔가 또 하천이거죠. 하천에 다름없습니다. 걔도 안 되고. 자, 이미 법령에 나왔고요. 근데 성토는 안 나왔습니다. 성토는 무성하게 흙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럼 물은 없어. 그렇지만 한 번 하천은 무슨 하천이요? 영원한 하천이라고 씁니다. 뭐 한 번 해병만 영원한 해병입니까? 여기도 어차피 하천 써먹을 수가 없겠잖아요. 입니다. 짠물바닥에 뭐 재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건물을 짓겠습니까? 근데 안 되겠죠. 입니다. 성토된 포락지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근데 성토도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X.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있는 것은 물하고 관련된 거 다 X. 그럼 또 나왔네. 이제 물친구 어업재단, 항만우송 사업재단, 부동산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X 잘 해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 경작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했지. 중개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불안하다. 얘는 뭐 명인 방법도 없다. 농작물 X. 거기는 그 다음에 5번 자동차 턴수도 나누지 않으세요. 20톤 이상이라고 해도 법령도 나왔다는 겁니다. 중개 대상 물이냐고. 부동산을 인정하는데 항공기도 중개 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박스 없었잖아요. 건물이냐고 임목이냐고 토지냐고입니다. 중개상 아니다. 5번도 X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유치권이 설정돼 있대요. 법정지상권이 설정돼 있대요.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그랬으면 중개상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설정이 된 토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갚아주면 돼요. 유치권은.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설정됐대. 뭐 30년 참으면 되지. 치료받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 그리고 욕할 준비만 해. 아주 2년 전연하고 땅값 2년만 밀리면 너 나가라고 아주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중개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이전이 되니까 양도가 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덮어놓으면 나중에 틀릴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7번째로 가요. 대토권은 토지로 대신하겠다는 대토권. 택지개발지구 내 대토권 땅으로 대신하겠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7번에는 대토권하고 저 세차장 구조물 무조건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서 저기 대토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토권도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도 안 돼. 요거 3학년 상반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해봐봐. 교도소 내가 딱 보내줄게. 딱 기다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영업상 노하우. 저기 골목 식당처럼. 그죠? 자꾸 이제 영업을 해보다 보면 어떻게 하면 맛이 좋은지 알게 돼. 그 다음 이제 장소적인 목이 좋아서 이게 대가. 그리고 신용, 뭐 비품이라든지 신용이 나게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비, 자 이렇게 이제 언급도 많이 할 겁니다. 거래처 등,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로 권리금.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적용 안 된다. 중개사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어디 뭐 이제 그제 그만 이제 교재 보시고 유학집도 이제 그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 줄여갖고 요것만 주구장창 매일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번 보실까요? 자, 임목의 소유권 보실까요? 임목의 소유권은 토지 아니면 임목. 등기상 찍면서 어디에서 갑구에서 소유권자니까 갑구에서 확인이 될 건데 토지에서 확인할까요? 임목에서 확인할까요? 임목의 소유권자니까 토지가 아니라 임목. 그건 이제 등기번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등기번호는 그러면 토지 등기상 찍면서 표제부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임목의 소유권, 남의 소유권은 어디서? 임목. 요걸 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는 엄청 냈었다. 지금 이제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임목 등기상 찍면서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자만 확인할 수 있죠. 남은 안 나오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저기 등기번호 거기
확인하고 저 세 번째 박스 저 옆에 주의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등기 번호는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그때는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표제부인데 나무의 소유권이니까 나무 임목 등기사항 지면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2번 임목의 등기 번호는 토지 등기사항 지면서 거기는 표제부가 맞을까요? 상당으로 갑구 울고 해당 구라고도 하고 상당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표시는 어디라고요? 표제부가 맞습니다. 표제부. 그러면 갑구 울고 그러면 X.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할까요?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미치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오늘 보니까 또 미치겠네. 이제 그럴 겁니다. 아주 전문장 2개 때문에 아주 미친다고 했습니다. 자, 지상권의 처분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X. 틀렸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가 팔려도 나무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 배워놓고 왜 또 그럴까? 그럽니다. 또 갑자기 헷갈리죠. 이러면 시험장 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문장 말고요. 2개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럼 저당권은 임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죠? 여기는 임목을 미친다. 수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벌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미친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친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요거 보고 있으면 아주 미친다. 내가 미친다 그럴 겁니다. 자, 여기는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입니다. 멀쩡한 나무를 게입니다. 근데 저당권은 임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상 대비성 게입니다. 나무에 미쳐야죠. 그래야 돈을 받죠. 채권자가 안 미쳐버리게 미친다 그래야 됩니다. 저당권은 미친다. 지상권이나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 소유권은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2개 문장 말고 다른 건 없으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그 공장 안에 있는 재산, 토지랑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추진은 속했다가 권리기 그 추진은 등기사항 지면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속했다는 게 권리인데 아니면 해당 구, 갑구 울고 상당한 구를 통해서 바로 기재가 될까요? 어디가 기재된다고요?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가 맞습니다. 해당 구에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갑자기 바로 안 오면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요거 다시 한번 봐야지. 그리고 지금 점검하면서 이거 통으로 보지 말고 그냥 저건 알겠다 그러면 놔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긴가민가 애매하네. 그럼 그것들은 꼭 빨간색으로 좀 체크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가지고 나중에 꼭 정리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하여튼 대토권, 세자자 구조물, 권리금 이 정도에서 나올 거니까 저것도 이제 심하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도 한 문제가 지금 매년 약간 형태만 좀 다르게 해서 매년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시험도 자격증 교부 얼마 만에 하니 거기도 최근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은 누가 실시하니 그런 것도 최근에 또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잘하면 2개 아무리 적게 나와도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기 협회에도 바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하세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너무 다르니까 비교할 이유는 없지만 저것들이 자꾸 위원회 비교할지도 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네 번째 시험. 자, 먼저 시험 공고 보실까요? 예정 공고는 내년에도 똑같이 그럽니다. 예정 공고는 먼저 궁금해하니까 시험 90일 아니오게입니다. 그거는 예정 빠지고 확정 공고. 근데 매년 언제까지요? 이상한 달 2월 28일까지 2월 달입니다. 좀 짧고 4년마다 29일도 있는 이상한 달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문에 나와 관보위도 나오고 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입니다. 관보위도 내고 일간신문에도 내고 신문에 안 나온다 그러면 X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나와요 여기입니다. 비싼 신문은 안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째 이제 예정 빠져버리고요. 그냥 확정. 그러면 시험 시행일 거의 올해도 항상 그랬었다는 겁니다. 7월 정도 되면 꼭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 90일 전입니다. 3월 그러면 안 됩니다. 90일 하루하루 아주 날짜를 새겨야 되는 겁니다. 90일 전까지 관보위도 나오고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계략적이냐 아니라 여기는 확정적으로 응시수수료 반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세한 공고를 나중에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정 공고, 계략적인 공고. 그 다음에 확정 공고 나눠서 하더라. 이것도 심하게는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반환 요건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잘못 받았다.
그리고 시험의 잘못으로, 시험 시행기관의 잘못으로 우리가 응시를 못했다,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근데 접수기간 내 출삭방정 떨어갖고 접수기간 내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전부 줄까요? 60을 줄까요? 얼마? 전부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접수기간 4개입니다. 열도 안 돼갖고 접수를 하자마자 그럼 뭐하러 저거 접수했을까? 아주 출삭방정을 떨어라 그럴 겁니다. 아주 옥상에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접수기간 네. 근데 주할게 이제 두 번째는 접수 마감일. 마감 딱 열흘까지가 마감일인데 마감 다음번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번에는 여기다 전부 그럼 말이 안 될 거고요. 60이요 50이요 뭐가 맞대요? 60 많이 깎습니다. 70이다 80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50% 바로 옆에 60%를 바로 돌려줍니다.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엄청 나중에 많이 몰수당해. 꾸물거리면 절대 안 나. 손해만 엄청 나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도 약간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100분에 얼마를 줄까요? 30 없습니다. 60도 아니라 가장 마지막은 50. 근데 50인데 60 경관 날로부터 60 다음번에도 취소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꾸 꾸물거려봐 세 번째로 밀려갑니다. 근데 열심히 생각하자 그럽니다. 그럼 27일이니까 17일까지만 계획입니다. 시험 시행일 얼마 전까지? 열흘 전. 여기도 7일 전 이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열흘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전까지만 취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일이면 17일까지 23초 59분 59초까지 됩니다. 이제 장난하다가 그 다음날 넘어가면 가든지 말든지 못 줘 이제 이럴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취소만 해라. 그러면 스스로 냈던 거 돌려줄게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정말 법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면접 보실까요? 1차는 선택형 원칙이고요. 요건 이제 우리 생각하고 같고,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이런 것도 가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와서 그렇지. 주택관에서 시험은 섞어서 나오고 있어요. 2차 보실까요? 2차가 선택형이 원칙일까요? 논문형이 원칙일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 돋는다는 논문형. 정말 이 지겨운 바닥에 계속 계시면 저 논문형을 이제 만날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는 논문형. 자, 2차는 오히려 논문형이 1차는 아닌데 2차는 논문형이 오히려 원칙이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한번 말해봐 됩니다. 용도 변경이 뭐니? 자, 이러면 아주 절대 나버릴 겁니다. 양도소득세 한번 써봐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논문형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까요? 한 번을 딱 면제를 해주는데 다음 해가 맞을까요? 다음 회가 맞을까요? 다음 회가 맞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안 치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경년제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했으니까 다음 해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 말고 회, 뒤에 있는 회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꺼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예전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얼마나 뒤통수 치는 재미가 쏠쏠하겠냐고. 다음 회, 우리는 아주 소름 돋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격증 더 보실까요? 자격증은 바로 누가요? 걔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등록관청 아니요 시장군수구청장 말고 시도지사가 딱 중간에 계시는 분, 국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 그 중간에 계신 분 바로 2인자가 시도지사가 권고일로부터 얼마라고요? 얼마 이내 교부합니까? 2월이 아니라 1월. 그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답니다. 1개월. 요 1개월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문제에서 번지수가 맞는지 볼까요? 접수 마감일 다음이 포인트구만.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응시수사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전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음인데. 그럼 100분의 50이다? 아닌데요. 100분의 60. 요 번지수 못 찾아가시면 정말 헷갈리냐면 다음 두 번째 저기 두 번째 100분의 60이구만 60을 반환한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 전부가 아니라 접수기한 네 그래야 전부 두 번째니까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이제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연어모 무조건 나온다. 작년에 문제는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협회 인가 이런 게 답이었었고요. 자, 그전에는 보수를 결정했을 때 따라야 한다. 뭐 틀렸게 이런 것들을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위원회는 정책이 맨날 있냐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하여튼 모르고 있으면 이제 오늘 문 닫았지만 세종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한테 국토교통부에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뭐가 맞다? 둘 수 있다가 맞습니다.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 협회 가면 그래. 여기는 안 그래. 됩니다. 정책은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둘 수 있다.
또 이다 뭐 시도에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어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뭐 어디에 안전행정부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하여튼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구성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는데 위원장을 자꾸 포함 갖고 제외 갖고 저것들이 장난하니까 한번 신경 써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위원장을 포함을 할까요? 제외할까요? 그죠?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제외 말고 포함. 그럼 저기 소속에서 임원하고 상원하고 같네? 맞아요.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그리고 7명 이상에서 11명이 맞을까요? 19이 맞을까요? 그죠? 19이 아니라 앞쪽에 그죠? 7명 행운의 숫자입니다. 저기 19명은 저기 운영위원회입니다. 협회 운영위원회 거기 바글바글인데 7명 이상에서 11명 7명 이상에서 11명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숫자 나왔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위원장을 보실까요?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니까 장관이 아니면 위원장인가 아니면 호선인가. 근데 호선 아니죠. 그리고 옛날에는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뭐 상급도 한번 나온 적 있었고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도 나른 일도 바쁜데 국토교통부 뭐라고요? 제1차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제1차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책심의 우리 법에 있다고요. 누군지 모르면 되겠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 보실까요? 4급 뭐 죽을 사자 같은 죽을 4급 이상의 공무원 국토교통부에 4급 이상의 공무원도 가능하고 저 숫자를 속였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대학의 부교수 그리고 변호사 우리 밥그릇 건드는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여기 이상 공인중개사는 없다는 겁니다. 협회 가면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바로 근데 여기서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장이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임명할까요? 위원장 말고 국장 이거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어느 문제지? 위원장이 임명한다. 왜 틀렸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차관인데 차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국장 하여튼 뽑아놓고 꽃풀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라고 7명 만들 때는 장관이 등장했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임기 보실까요? 저기 운영위원은 나왔습니다.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2년. 욕하지 마세요.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여기는 연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 가면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연임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볼까요? 주위에서 협회 운영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부위원장 없고요. 석이 있다 없다. 석이는 있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협회 가면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협회 서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없어.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배우자, 위원하고 배우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 거기 7명에 있으면 대건이입니다. 남편 사건을 부인이 다루게 생겼다. 그리고 친조, 그리고 증언을 한 적이 있거나, 그리고 대리인으로 행세를 했었을 때입니다. 요거 무슨 사유일까요? 제척일까요? 기필까요? 회필까요? 제척입니다. 빠져. 그죠? 빠져. 제척사유입니다. 제척사유입니다. 요걸 기피사유다, 회피사유다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제척. 너는 빠져. 법에서 빼버리겠다는 사람, 4사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제척이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공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당사자가 신청을 빼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기피. 그건 틀린 건 아니고. 그다음 회피는 스스로 저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알아서 빠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피해야 된다. 회피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나중에 스스로 피하지 않으면은 장관이 임명했으니까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아주 안 빠지네. 내가 빼버릴 거요. 라고 하는 게 회피. 제척 기피 회피.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심의사항 딱 4개 보실까요? 그래서 이미 시험 문제 작년도에 나왔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 우리 좋으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그러니까 중개업의 육성이지 다른 거 재정 목적은 안 들어갑니다. 괜히 또 전문성 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호소 깎지나 말아라. 중개보호소 변경에 관한 사항. 근데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여기 정말 다 나왔다는 겁니다. 1번은 시험 보시는 분 좋으라고 2번 3번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 좋으라고 자, 세 번째는 매도 매수인 좋으라고 정말 누구도 안 섭섭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조금 눈에 좀 밟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딱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나와서 바로 떠내질 않겠지만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가 심의사항 아닌 거 뭐니?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27회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할 사항이 뭐냐고, 그거 뭐가 맞을까요? 자격 취득 아니면 육성 아니면 다 아닙니다. 그죠? 뭐 자격 취득 거기 1번만 1번에다가 꼭 여기 1번.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27회 때 중개 보수 변경을 결정하면 거기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X. 그죠? 무슨 중개 보수를 시도지사가 결정하냐고, 시도 조례지계입니다. 근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자격증 줄 거고 시험 문제도 낼 거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1번을 결정하면 다른 건 아니고 2번, 3번, 4번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놈들은 빼놓고 1번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심의사항 아닌 것들 볼까? 시험 공고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정책 심의는 관련 없어. 그리고 전문성 제고 이바지 이런 거 없어. 그런 것들은 재정 목적이 있어도 협회 육성 작년도 나왔던 거. 그리고 합격자 결정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정책 심의원회가 하는 게 아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요. 별표 여기도 3개 꼭 해놓으시고요. 정말 순서, 꼭 요 순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당장 등록 신청하면은 자격증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뭐 교육도 받고 사무소 얻고 등록 신청하면 언제 등록증을 줄 건지 벽에다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벽에다 걸어야 될 거 게시. 그러니까 작년도도 게시가 자세히 또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등록 기준 보실까? 등록 기준. 자, 먼저 이렇게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기준을 갖춰서 그리고 등록 신청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이렇게 공인사 자격을 취득을 먼저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을 받아라. 자, 교육을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교육 말고 무슨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미 시험 문제 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작년도에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자, 올해는 또 연수교육 이럴 겁니다. 무슨 교육? 실무. 정말 안 주시니까 실무에다가 동그라미를 꺼놓으시고 제일 빡센 교육. 좀 이따 이제 실무교육 해가지고 교육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때 또 볼 거예요. 이제 그건 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그리고 등록 신청을 이제 얼마 있느라고요? 2년. 요걸 6개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또 2년이라고 2년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1년 이내에.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격은 안 좋은 거니까 결격 사유 없을 거. 좀 이따 바로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없을 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등록 신청 보실까? 지금 뭐 신청서 이제 신청 서류. 자,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신청서. 자, 2번 입증 서류 게임입니다. 자, 외국인 입증 서류 게임입니다. 그리고 수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오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가 이제 여권용입니다. 지금 반명한판 그러면 X라고 씁니다. 여권용 사진을 내야 등록증에 붙이게 여권용 사진 3.5, 4.5. 자, 크기도 커졌다. 라고 해서 여권용 사진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뭐 밑줄 안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거고요. 하야한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리고 옆에 이제 볼까? 며칠 이내에. 그리고 통보를 받을 건데, 자, 여기서 며칠 이내라고요? 7일. 거기 7일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지금 가로 딱 중간에 있네요. 거기다가 7일. 열흘 말고 지체 없이 말고 거기입니다. 심사 들어갈 거요. 결격사유 있나? 교육은 받았나? 사무소는 근생 맞나? 저것들이 아주 의심 더럽게 많습니다. 조심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를 받을 건데요.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요? 구두로 통보를 받아요? 아니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요? 서면. 자, 여기는 문서로서 통보를 받습니다. 구두 확실하지 않아서 아니오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만 받고요. 그리고 할 일이 더 있네. 보증 설정을 하면은. 근데 이 보증 설정은 저기 지금 등록 신청 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안 돼. 그래서 통지 받으면 급해요. 그리고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 될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하고 고용 신고 여기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아까 이제 그 등록 신청 아래에 그 신입 수사여 여기 아래쪽에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안 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둘 다 나란히 업무정지 맞네요. 자, 인장 등록은 3개월로 얻어맞을 거고 고용신고는 별표 1개월로 얻어맞을 거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인장 등록해라, 고용 신고해라. 고용 신고 전자문서,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 그 세 개가 나란히 정말 전자문서 되네요. 아까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도 전자적으로 확인되면 이제 안 내도 되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무등록 박스를 잘 보시면요, 등록 신청에서도 저 7일 만에 통지 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등록 신청했다고 이제 중개업하게 되면 3학년 3반은 정말 입학입니다. 근데 통지 받으면 이제 개업된 거니까 인장 등록 안 해도 무등록은 아니요. 그리고 고용신고 안 해도 보증 설정 안 해도 인장 등록, 여기는 무등록은 아니요. 등록 주소나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볼까요? 거기 문제에서도 등록 기준 정말 어디가 있을까요? 등록 기준 자꾸 물어봅니다. 법에 있을까요? 법은 뼈대만 정해. 그리고 시행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그리고 지정 기준은, 지정 요건,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에 있는데 국장이 정하니까 그건 이제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등록 기준은 시행령. 등록 기준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개인하고 이제 법인 보실까요? 정말 4가지. 자, 먼저 자격증 취득했을 거, 실무교육, 연수 말고, 직무 말고, 거래사고 위반 교육 말고, 자, 제일 빡센 교육, 그리고 사무소 얻었니? 그리고 결교사유 없어라. 이렇게 이제 결교사유 없을 것을 요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 주의 보시가요. 이제 한번 여기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 규정 실무 교육인데 얼마 이내? 6월이 아니라 1년. 자, 2년 그래도 안 됩니다. 1년 이내. 그리고 누가 실시한다고? 국장 말고 그죠? 시 도지사가. 그리고 언제 교육? 그리고 누가 실시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자본금, 뭐 여기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거기 3가지 별표 3개. 요건 정말 무조건 나올 정도로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이상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도 못하니 그럴 겁니다. 근데 자본금은 돈 없으면 회사 설립도 못합니다. 그게 또 보증 설정 금액 막 1억이 생각나고 2억이 생각나면 안 돼.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거 현금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가 맞아요? 주식회사가 맞아요? 회사. 이것도 안 낸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주식회사 말고 회사. 회사 형태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5개 뭐 종류 안 물어봅니다. 주식 유한 등. 그리고 협동조합도 가능한데요. 거기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을 할까 제외할까요? 여기는 제외. 지금 계속 포함이었습니다. 아까 임원사원도 포함, 저기 위원장 부위원장에서도 포함.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제외.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습니다. 중개업에서 돈을 안 받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은 사회봉사 제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목적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중개업만 저러면 정말 안 된다는 게 맞는지 봐야 되고요. 14조에는 중개업하고 겸업 6개가 들어가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총 다해서 7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 볼까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요것도 자꾸 내고 있으니까 X, 요거 X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겸업이 있습니다. 자, 겸업까지 나오면 맞아. 아니면 14조라고 해야 맞아. 중개업 하나만 X역입니다. 뭐 상담도 할 건데, 관리된 분양된 매수 신청들이 할 건데, 뭔 소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임원 보실까요? 자, 임원에서 우리 대표자는 포함을 할까요? 저 3분의 1, 2분의 1 숫자 쓸 때, 여기는 포함이다, 제외다, 대표자, 제외. 또 여기도 제외입니다. 이런 포함하고 제외, 이런 게 정말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여기도 제외. 대표자는 빼고, 너는 그냥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 외에 이제 임원하고 사원은 얼마라고요? 과반수 아닙니다. 2분의 1 이상도 아닙니다. 얼마?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369로 계산을 해봤다입니다.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이제 문제 3개,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특수한 법인도, 농협 같은 특수한 법인도 등록 기준을 일부 적용되며, 그러면 농협보고 대표자, 공인중개사 도어라, 3분의 1 공사 숫자 맞춰라, 자본금 5천만 원 갖춰라, 이런 소리 하겠네. 일부 적용된다고요. 근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서, 그 보증 설정 왜 하나? 1,000만 원이다 하더만, 게임이다.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아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엉뚱한 소리만 써놨죠. 자, 먼저 등록 기준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혀 적용 안 됩니다. 전혀. 단 한 개도. 근데 법은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자, 지금 아예 그냥 첫 번째는 엉뚱한 문장만 써놨으니까요. 등록 기준은 전혀 적용을 안 하고 법은 다 적용시키고, 그리고 등록할 필요 있고 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특수한 법인은 문장이 뭐 다양하지 않고 이 정도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볼 거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막 구체적으로 안 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볼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그리고 또는 협동조합인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이 맞아요? 제외가 맞아요? 제외. 이 가로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 가로를 제외를 딱 빼버리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니까요. 제외. 너는 빠져. 그입니다. 협동조합의 종류가 좀 몇 개가 있는데 너는 빠져라. 너는 뭐 영업 안 할 거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가로를 신경 써보시라는 겁니다. 제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저 뽑을까요? 자, 중개법원의 임원. 근데 가로에, 여기도 가로가 있는데 대표자는 포함한다고 했어요? 제외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제외가 맞습니다. 여기도 제외가 맞아. 그리고 사원은, 그리고 2분의 1이 맞아요? 3분의 1이 맞아요? 3분의 1입니다. 또 뭐 4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안 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할 것을 요구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우리 이제 격교사하고 그 뒤에 겸호. 자, 이제 다음 시간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분사무소. 그 다음에 거기 이적. 자, 여기 뭐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한 7, 8개 막 나옵니다. 자,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니까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